네, 빛의 혁명 시즌2 21대 대선 첫 번째 TV 토론이 열렸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는지요? 오늘 TV 토론에 대한 평가부터 저희가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더 좋은 정치연구소 정호진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더 좋은 정치연구소 정호진입니다. 제가 그 대변인을 전에 대변인 있을 때 하도 그 호칭이 붙어가지고 대변인이라는 게 호칭이 먼저 좀 튀어나왔습니다. 지난 주말이었죠. TV 토론이 4명의 후보들이 함께 열띠게 경제 분야로 진행했는데요. 대표님, 이번 그 첫 번째 그 TV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후보들의 역량이 좀 그대로 여실히 좀 보여준 것 같습니다. 개별 후보들 한 명 한 명씩 좀 언급하면서 얘기하는 게 더 명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우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시작하는 모두 발언, 마무리 발언에서 모두 다 일자리 대통령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대통령 후보로 나서기 직전까지 고용노동부 장관 아니었습니까? 대한민국 지금 실업률, 특히 자영업자 폐업률 정말 최악의 상황을 치닫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때는 일자리 제대로 만들지 못했다가 대통령 완장하면 일자리가 뚝딱 생깁니까? 대통령 자리가 일자리 만드는 무슨 기계예요? 요술방망이입니까? 저는 정말 김문수 후보 그 발언을 보면서 본인이 저걸 할 얘기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네. 김문수 후보 이렇게 송곳질이 이런 거는 전혀 기대를 못했고, 아마 김문수 후보를 오랫동안 아셨던 분들은 이분이 좀 연세가 드시면 나이가 들면서 예전 같은 그런 총명함이 많이 사라진 것 같다. 보니까 그 과정에 보니까 질문 내용이 뭔지를 정확히 파악을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런 게 있어서 약간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럴 수 있겠지만 좀 어버버한 게 많이 좀 보였다. 이런 게 전반적인 좀 평가가 아니었나 싶고요. 저는 사실 좀 경악스러운 그런 좀 답변도 있었습니다. 민주노동당 권영구 후보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질문을 했었는데요. 악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중대재해처벌법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고요. 심지어 TV 토론회에서는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 사람이 죽고 나서 처벌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런 식의 답변까지 했습니다. 아니 생각해보세요. 멀쩡한 시민이 어떤 흉악무도한 살인자에 의해서 살인당했습니다. 그러면 그 살인자 처벌 안 합니까? 해야죠. 네, 그리고 해야죠. 중대재해처벌법은요,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이뤄낸 겁니다. 네. 일터에서 죽지 않게 해달라. 일터의 안전, 이건 당연한 노동자의 기본권이고 시민권입니다. 안전한 일터는 누구나 바라는 거잖아요. 그거를 사업주가 좀 책임을 져라. 잇따른 노동자의 산재, 사망사고, 이제 사업주가 안전을 책임 못 졌으니 그것에 대한 응당, 처벌을 받게 한다는 게 중대재해기본법 처벌법입니다. 근데 이거를 악법이라고 얘기한다고요? 더군다나 김문수 후보가 이거를 악법이라고 얘기한 다음 날은 어제였죠. 네. SPC 아시죠? SPC 시흥 상립 공장에서요. 50대 여성 노동자가 윤활유를 뿌리다가 기계에서 끼어서 사망하는 아이고. 또 SPC에서 끼임 사망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네. 정말 저는 너무 화가 났었어요. 네. 아니 지금 SPC에서요. 지난 4년간 산재 사망 사고가요 무려 500건이 넘습니다. 네. 그러니까 SPC 사장이나 있던 이 사업주들 한 게 뭡니까? 노동자들 일터에서 죽지 않게 해달라고 수없이 또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는 이런 방구 귀뚱으로 들으면서 사실상 SPC 노조 만들었다고 탄압하기 혈안이 됐었어요. 많은 시민들에 의해서 SPC, 삼립, 파리바게트 이게 죽음의 공장, 죽음의 빵 공장 아니냐. 피 묻은 이런 빵 먹지 않겠다라는 불매 캠페인이 벌어진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어제 이런 사고가 났어요. 근데 전날 더군다나 대통령으로 나온 직전에 노동부 장관이 노동자들의 안전을 지키자고 하는 이 법을 지금 악법이라고 하면서 폐지하겠다는 걸 공약으로 내세웠다? 저는 정말 대통령으로 나설 자격조차 없는 후보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문수 후보 과거 노동운동 경력까지는 굳이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바로 직전 노동부 장관이었는데 노동부 장관이었던 자의 입에서 중대재해기본법은 악법이다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건지 아마 보셨던 분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지 않았을까 좀 생각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 지금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악법으로 규정한 것도 그렇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노동부 장관 때 놀았어요. 노동부 장관 때는 일자리 안 만들고 놀다가 이제 와서 일자리 만들겠다?
이런 허언이 어디 있습니까? 뭐니뭐니 해도 이번 TV 토론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이게 뭐지? 라고 쳐다보는 게 아마 이준석 후보였을 것 같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나름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해서 주로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격의 맹공을 펼쳤고 때로는 김문수 후보와 함께 협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아마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예상을 했기 때문에 침착하게 본인의 입장을 밝히면서 한 몇 차례는 이건 너무 도가 지나치다 싶을 때에는 적당하게 끊어주기도 하고 그거에 대한 면박도 주고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냐라고 반응도 했었는데 이준석 후보의 이 맹공격 과연 이준석 지지율에 도움이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판단 미스한 것 같습니다. 전혀 도움 안 됩니다. 지난 저희 방송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준석 후보가 사실은 이재명 후보 공격할 거라고는 예상은 했습니다. 하지만 중후반 들어서는 어차피 본인이 2등 전략하기 위해서는 김문수 후보를 공격했어야 되는데 시종일관 거의 이재명 후보 공격하는데 모든 것들을 거의 할애했다고 보여지고요. 제가 봤을 때는 좀 경박했습니다. TV 토론 잘한다라고 알고 있었고 토론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두 가지가 없었어요. 여유가 없었고요. 네. 또 하나는 공격다 보니까 본인 비전 얘기는 안 해요. 본인은 뭐 하겠다라는 게 거의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2공기 이제 대통령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 했는데요. 저는 이게 대단히 좀 실망스럽고 문제적 발언이라 보는데 아니 그렇게 2공기 얘기할 거면 AI를 대통령으로 만드세요. 그리고 이날 토론회 때 많은 분들이 평가를 했던 부분인데요. 나 똑똑해, 나 잘났어. 그냥 자기 과시형 토론회였는데요. 대통령은요. 지금 척척발사 뽑는 게 아닙니다. 그러려면 AI가 대통령 하면 되죠. 대통령이야말로요, 국정 운영과 관련된 본인의 비전, 철학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의 기본적인 소양이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저는 정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마치 무슨 장학퀴즈 나간 것처럼 이재명 후보 몰아세우고 그다음에 전 기억이 좀 안 나는데 너무나 낯설고 생소한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데 과연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가요? 대선 토론에는요, 국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용어, 언어,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거고요. 나 똑똑해, 나 잘났어가 아니라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에 대한 앞으로의 비전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야 되는데 마치 장학 퀴즈 나오듯이 특히나 좀 애티튜드 많이 보지 않습니까? 너무 좀 경박스러운 애티튜드였다라고 저는 한 줄 남기고 싶습니다. 실은 저희 지난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난 방송에서 저희 예측이 좀 빗나갔습니다. 이준석에 대해서 완전 빗나갔는데 말씀하셨듯이 아마도 TV 토론에서 이준석은 김문수를 잡기 위해서 할 것이다 해서 그 양자 간에 그 맹공이 있을 줄 알았는데 결과는 이준석은 김문수에 대해서 거의 공격하지 않고 오로지 이재명 공격에만 나섰고 이준석이 이번에 보여주었던 행태는 뭐냐면 A냐 B냐 예를 들면 대만 해협에 개입할 거냐 안 할 거냐 함정을 파놓고서 거기에 대한 답을 계속 강요하는 방식 아니면 그러한 공약에 대해서 세 가지로 답변해봐라. 본인이 무슨 선생님도 아니고, 아마 요즘 선생님들도 그렇게 질문하면 아마 학생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걸요? 함정형 그런 논리가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했는지 매우 치밀하게 계산된 질문을 했는데, 이재명 후보는 거기에 빠져들지 않고, 꼭 그걸 세 가지로 답해야 될 이유가 있냐. 그리고 대만 해협 문제에 있어서도 그걸 이렇게 극단적으로 상정해서 대통령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라고 너무 극단적이다라고 하는 말을 이준석 후보에게 몇 차례 했었던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방금 대만 해협 얘기하셨는데 밸런스 게임에 빠진 것 같아요. 이거 아니면 이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TV 토론 잘한다 했는데 그날 가장 못했던 사람이 아니었나 싶고요. 저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여유롭게 잘 토론회를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대단히 좀 앞서도 말씀하셨듯이 극단적으로 몰아가는 질문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거의 다 피했어요. 그리고 정말 결정적인 건 이준석 후보가 정말 화나게 하는 그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네. 무슨 사입이다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정말 저는 이게 주목했는데 화를 안 내면서 이것을 또 상대에 대해서 방어도 하면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본인의 공약이나 이런 걸 같이 덧붙여서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일단은 이재명 후보는 기본타는 했다, 평타는 쳤다.
라고 보여지고요. 김문수, 이준석 후보와 관련돼서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이준석 후보 공격을 안 했는데 둘이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중대재해처벌법 본인도 반대한대요. 네. 네. 이런 둘의 공통 공약, 유사점도 확인했고요. 둘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맹공을 펴보았는데요. 결정타가 없었어요. 한 방도 없었어요. 네. 잽도 저는 못 날렸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준석 후보는 그 사전투표 때까지도 좀 예의주시해야 할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본인 스스로 말하고 있듯이 보수의 대표주자는 김문수가 아니라 본인이다. 이것은 후보 단일화 생각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다만 나를 중심으로 한다면 본인이 보수의 대표주자로 이재명을 잡겠다 뭐 그런 지금 의도로 이번 TV 토론에 임했던 것 같고 때문에 뭐 겉으로는 후보 단일화는 말도 꺼내지 마라 하지만 끝까지 예의주시해야 할 것이 바로 이준석 후보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이제 잘 모르셨겠지만 민주노동당 당명으로 권영국 후보가 나왔는데 꽤 본인의 존재감을 이번 TV 토론에서 많이 알려준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존재감을 확인시켜줬죠. 인지도 많이 올라갔을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시작하자마자 일단은 김문수 후보와 관련돼서 불법기업 내란과 관련돼서 아주 집요하고 다부지게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경제 토론회예요. 그러니까 이준석 이건 경제 토론회입니다. 옆에서 그런 또 이 한 소리를 하던데 그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내란으로 인해 가지고 불법 계엄으로 인해서 경제가 진짜 폭삭 지금 주저앉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참 그 뭐 쉴드도 같이 쳐줬는데 내란 때문에 경제 폭삭해서 이렇게 잘 지역한 것 같다라고 하면서 잘 이렇게 좀 해준 모양새도 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짚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저도 뭐 진보정당 꽤 시작부터 했던 사람이어서 그런데요. 20년째 똑같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 얘기는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20년째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있다는 부분들은 그동안 진보 정치를 예의주시하고 지지하고 응원했던 뭐 꼭 당원은 아니더라도요. 이런 분들에게 있어서는 새롭고 신선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특히 경제 분야였고 그러다 보니까 AI 관련된 이런 얘기들도 왕왕 있었지 않습니까? 네. 지금 AI 뭐 등등 그 산업구조 전반이 재편되고 있는 속에서 사실은 정의로운 전환이 무엇인지 이 시대에 그렇다고 한다면 불평등 양극화에 대한 얘기는 수도 없이 했습니다. 근데 이 AI 시대에 불평등 양극화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어떠한 비전을 제시할 것인지 이런 부분으로 접근했었으면 진보 정치도 좀 새롭게 업그레이드 되고 새로운 뭔가 비전이 있다라고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봐주셨을 텐데 20년 뒤에 했던 얘기를 또다시 반복하다 보니까 신선함과 새로움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가장 안타까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이번 TV 토론 앞두고 가장 걱정했던 게 뭐냐면 혹시나 권영국 후보가 3년 전에 심상정 후보와 같은 스탠스를 취하면 어떻게 하나 걱정했거든요. 기억하시겠지만 이재명 후보에게는 오로지 대장동으로만 공격을 해서 설계한 자가 뭐 죄인이다 뭐 그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윤석열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되면 왜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반문할 정도로 오로지 이재명에 대한 공격을 했었던 것이 3년 전 심상정 후보에 대한 기억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혹시 권영국 후보가 그 전차를 밟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권영국 후보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김문수에 대해서 공격 포인트를 잡아주었고요. 아마도 우리가 지난 겨울 광장을 겪지 않았습니까? 광장에서의 그 빛의 혁명을 우리가 통과하면서 권영국 후보도 그렇고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서로 그 연대의 마음이 통해서 권영국 후보도 본인의 스탠스를 잘 잡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봐봤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권영국 후보 같은 경우는 거리에 변호사 해서 변호사이면서도 특히 이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 비정규직 노동자들, 뭐 소외받고 있는 노동자들의 거의 대변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문수 후보한테 따져야 될 게 너무 많지요. 네. 네. 그런 측면에 있다 보니까 뭐 윤석열의 불법개혁도 그렇거니와 특히 이 김문수 후보가 과거 노동운동의 경험을 노동파리를 하면서 노동운동 파리하면서 또 전직 직전 노동부 장관 아니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작과 함께 그렇게 집중포화를 날린 것 같은데요.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네. 네, 앞으로 이제 사회 분야와 정치 분야 두 차례의 TV 토론이 남아 있습니다. 많은 남아있는 그 두 차례에서 어떠한 변화가 보일지 조금 더 우리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